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 그 형성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저희가 그 평가라고 하면 진단평가, 그 다음에 형성평가, 그 다음에 총괄평가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평가도 사실 그 evaluation과 assessment라는 그 용어를 좀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좀 옛날 책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교육평가에 대한 옛날 책들을 보면은 이 formative assessment라는 표현보다는 evaluation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formative assessment라는 이 형성평가 이론의 발전에 대한 아티클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할 수 있는 만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초록에서는 이제 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정의하는 이제 형성평가 같은 경우에 좀 명백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정의하고 그런 어떤 사용하는 그 제약 같은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론적인 어떤 그런 정당성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분석 틀이 형성평가를 좀 커그니티브 엑셀레이션 그리고 다이나믹 액세스먼트 같은 다른 교수학습 접근법들과 좀 연결을 짓고 자기조절 학습 이나 아니면 클래스룸 디스커스에 관한 기존 연구와의 관련성에서도 좀 조명을 하면서 이 포머티브 어세스먼트를 좀 설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논문의 목적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좀 더 발전시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형성평가 이론에 대해서. 그래서 이 형성평가의 어떤 첫 번째 목표를 형성적이라고 불리우는 다양한 시천들을 하나의 통합된 이론적 틀로 묶는 것이다 라는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형성평가를 기준으로 기존의 연구들이 여기에 어떻게 이렇게 발전시켜 왔는지에 대해서 좀 탐색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성평가를 도입한 교실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좀 탐구를 하고, 그리고 또 해당 수업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인 틀을 좀 제시할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라고 한다면 이 논문이 2009년에 적혀 있으니까 이제 그때쯤은 형성평가의 실행과 어떤 변화, 교사 집단에서의 어떤 실행 변화, 뭐 수용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좀 총괄평가에 익숙한 이제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아닐 것 같은데 저희 때 제가 공부할 때는 총괄평가에 다들 익숙해져 있을 거잖아요. 뭐 성적, 그러니까 그냥 문제를 풀고 이 문제를 몇 개를 맞췄고 10개 중에 5개를 맞았으면 5개 정도의 맞춘 정도의 이제 학습의 습득이 일어난 거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데 이제 2006년 이제 논문에서 좀 형성평가의 포괄적인 역할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형성평가의, 그 발전이, 바람직한 변화들을 이끌어내는 유일한 방법이나 최선의 방법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 형성평가라고 하면 이제 피드백을 주는 것, 상호 피드백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상호작용하는 이 피드백의 질이 학습 활동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따라서 이는 교수학의 이제 중심 요소라는 점에서 형성평가가 특히 효과적일 수 있음을 우리는 확인했다.
좀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좀 약간 브로드하게 설명을 하고 있긴 한데 조금 더 보면 이제 두 번째 목표는 이 페이퍼의 두 번째 목표는 형성평가를 배치하는 것인데 더 약간 이해 가능한 이론, 이게 교육적인 페다고지적인 이론 하에 이 포머티브 인터랙션을 좀 위치시키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서는 또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피드백 자체는 더 이상 중심 이슈가 아니고 학습과 그 조절에 대한 이론적 모델과 그것의 실행 방식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고와 행동의 실질적인 체계를 구성하며 피드백은 그 중에 하나의 요소다. 그래서 이 형성적 상호작용의 개념을 좀 더욱 풍부하고 좀 이론적으로 맥락화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이론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형성평가의 교실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이제 목표로 오면은 이론적인 분석 결과가 교실 실천을 어떻게 확장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향후 연구 개발을 위한 제안이에요. 그래서 이 향후에 연구들 중에서 이 형성평가에 관심이 있는 또 해야 하는 그런 연구물들이 있다면 좀 이런 어떤 분석들을 사용해 보시라.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은 이런 어떤 통합을 하는 어떤 그런 베이시스에는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형성평가는 이런 어떤 5가지의 근거에 따라서 좀 제안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학습자의 성공적인 어떤 증거를 공유하는 거, 그리고 교실에서의 어떤 그런 질문 활동, 그다음에 코멘트인데 이제 좀 마킹 없는, 이게 뭔가 맞았다 틀렸다 뭐 이런 거 없는 코멘트, 그 다음에 peer and self assessment, 그리고 formative use of summative test. 그래서 총괄 그 테스트 사용을 좀 형성적인 어떤 그런 사용으로 바꿔서 좀 제시하는 것들. 그래서 요 5가지의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형성평가의 그 근거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런 증거들이 굉장히 좀 우리가 형성평가를 이해하는데 좀 중요한 기준점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5가지의 좀 항목이 모두 이제 형성평가 핵심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명확히 좀 설명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톰슨과 그 다음에 사드가 이제 제안한 이제 3가지의 핵심 과정이 있는데, 학습자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파악하기,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기, 그 다음에 학습자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기, 요 3가지가 이론적인 그 교수에 좀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학습을 좀 어디에 위치를 시켜서 학습 목표를 좀 설정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 목표한 설정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행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 3가지의 과정 모두 교사의 책임이었고, 학습자 자신과 동료의 역할 또한 좀 고려해서 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의 어떤 그런 책임이 좀 컸겠죠. 그래서 이제 5가지의 핵심 전략으로 좀 개념할 수 있는데, 학습 목표 및 성공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공유하는 거. 그래서 학습 목표를 좀 공유하는 거. 그 다음 효과적인 수업 토론이나 이제 과제를 좀 설계하는 거. 그리고 좀 학습자가 나아갈 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서로의 어떤 교수 자원을 좀 이렇게 액티베이팅,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활성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자신 학습의 주인 의식을 자기가 좀 약간 자기 학습에서의 내가 오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을 좀 약간 활성화시키는 거. 이런 5가지의 실천 활동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어세스먼트 측면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이 약간 이밸류에이션 측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습자 스스로 내가 주인인 것을 알게끔 활성화시키는 거라든지 아니면 피드백을 통해서 학습자가 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형성평가라고 하면 좀, 이게 수업 중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이러면서 약간 이것도 잘했네, 저것도 잘했네, 이런 부분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그 과정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거쳐가는 건데 그런데 그 과정을 이제 거쳐감에 있어서 뭔가 산출물을 만들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산출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 친구의 태도가 어떤지, 저 친구가 협업하는 모습은 어떤지, 어떻게 좀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채점 매기는 그런 방식이 이 포머티브 어세스먼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5번째 이 총괄평가의 형성적인 활용이 복합적인 좀 성격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성취에 대한 증거를 좀 이끌어내고 적절하게 활용되면 학습을 촉진하는 피드백을 좀 제공할 수 있고 또 학습자들에게 그걸 전달해서 성공 기준을 좀 전달하는 기능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이 블랙과 이 윌리엄이라는 이제 사람이 형성평가를 좀 처음으로 좀 제안을 한 건데, 형성평가 실행에 따라서 변화 과정을 겪기 위해서, 좀 약간 Cultural Historical Activity Theory, 요거, 네, 에 도출된 이제 틀을 채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활동 이론을 이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활동 이론에 대한 내용도 좀 제가 조만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 이론이 이 주제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됐는데 뭐냐라고 하면 교사나 학습자, 교과 내용 간에 어떤 디서플린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사의 역할 및 학습에 어떤 조절이 필요하다. 뭐 피드백과 교사 학생의 상호작용 그런 거 피드백의 뭐 수준이나 양상이나 뭐 차별화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학습자가 학습에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틀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형성평가,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 그리고 이제 어떤 양상, 상황의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형성평가의 정의를 좀 다시 재정의하고 있는데, 이제 형성평가가 학습자의 성취에 대한 증거가 수집되고 해석이 되고, 교사나 학습자의, 그 동료 학습자에 의해서 다음 교수 단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활용될 때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형성평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좀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이제 이 인스트럭션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약간 여기 인스트럭션이라는 이 말 속에 이제 트레이닝도 있고 티칭도 있고 뭐 러닝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인스트럭션은 티칭과 러닝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이제 광의적인 의미로 인스트럭션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는 곧 학습을 유도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을 한다. 대안으로 인스트럭션의 대안으로 페다고지라는 용어도 있지만 이는 교사 중심의 어떤 어떤 교사들이 하는 그런 티칭에 국한된 느낌을 좀 줄 수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서로의 어떤 교육 지원이 된다. 이렇게 뭐 좀 같이 쓰기에는 좀 어색한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디시즌에 관련된 거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학습 증거, 이제 학습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거에 대한 어떤 설정일 수도 있지만, 뭐 수집이 되었으나 사용되지 않았어도 형성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어서 좀 이거 좀 애매하다. 그래서 반대로 증거나 실제로 사용되어 학습 효과를 증진했는지에 대한 기반한 어떤 정의. 그래서 counterfactual, 좀 약간 이 사실을 좀 약간 때리는, 뭔가 좀 사실이 아니게끔 이렇게 알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요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디시즌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에 기반할 그런 확률적인 접근. 그러니까 얘가 나아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에이전트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인데, 이 일반적으로 형성적인 어떤 이런 평가에 대한 결정을 교사가 내리지만, 뭐 동료 학습자나 학습자 자신도 결정 주체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더 낫거나 더 근거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형성적 평가가.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형성평가가 이런 것들을 좀 따르기 위해서 이런 어떤 moment of contingency, 뭔가 상황에 따른 어떤 그런 순간들을 좀 참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 범위가 굉장히 좀 넓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수업 설계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페다고지가 될 수도 있고, 사이콜로지가 될 수도 있고, 에피테몰로지가 될 수도 있는 좀 굉장히 좀 광범위한 그런 어떤 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포머티브 어세스먼트가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모먼트 오브 컨팅전시는 약간 뭐 동시적일 수도 있고 좀 비동시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인데, 동시적일 같은 경우에는 1대1 지도나 전체 수업 토론 중에 교사가 좀 즉각적으로 수업을 좀 조정하는 경우에 이런 동시적인 예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동시적인 예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채점 과정에서 제공이 되거나 피드백이, 그리고 숙제나 학습자의 수업이 끝나고 나서 요약 활동으로 제시되거나, 아니면은 특정 학생이나 다른 학생 과제를 통한 반응이거나, 아니면 뭐 어떤 성찰로 인한 것들이라든지 뭐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형성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머티브 인터랙션적인 측면을 좀 본다면은, 이것은 상호작용 상황이 학습자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데, 좀 세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교사의 질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학습자가 좀 이렇게 뭔가 말을 하든지 어쨌든 보여지는 그런 모습과 피드백 간의 어떤 그런 상호작용을 이 포머티브 인터랙션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사가 혹은 교수자가 뭔가를 제시하고 학습자가 응답하고, 그 다음에 학습자가 뭔가를 하는 거를 봤을 때, 교수자 입장에서 이 친구는 뭔가 진전이 되고 있구나, 이 친구는 발전이 없구나, 이 친구는 말로만 이렇게 좀 결과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 친구는 누구랑 같이 해서 뭔가 묻어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형성평가는 약간의 그런 어떤 관찰을 어떻게 하느냐가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 블룸의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교사가 약간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건데,
주로 교사가 좀 이 친구가 응답의 정확성을 좀 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맞았는지 틀렸는지 약간 요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추는데, 근데 이러한 이 IRE라는 요 모델이 사실 1대1 교습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블룸이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의 어떤 응답을 해석하는 거, 학습자의 응답을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최적의 반응을 좀 결정을 짓는 거, 그리고 이어져서 어떻게 전략을 짜서 그것들을 해결을 하는가,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이제 예시들을 통해서 과연 이 형성평가가 어떠한 과정을 평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교사의 피드백을 받거나 아니면 토론을 할 때 나는 뭐라고 생각해? 그건 마치 이것 같네. 뭐 이것이 떠올라. 약간 이런 어떤 내적 이런 상황성에 대해서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호작용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그 매개에 대한 모델이 없으면 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수천 개의 상황을 관찰하지만 아무런 결론도 이제 낼 수가 없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 또 이 형성적인 어떤 그런 개입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학습자의 인식이나 사고 과정을 파고들어서 새로운 시각의 이해나 뭐 작동 가능한 개념의 형성을 좀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 또 교사는 좀 학생의 그런 어떤 과제를 푸는 그런 모습에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데, 좀 이게 수렴되지 않으면 좀 이런 학생들을 평가할 때 좀 다양한 방식들을 좀 교사가 좀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약간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조절 학습 모델 쪽으로 좀 가서 좀 설명을 더 보자면, 이 자기조절은 그 자기의 그러니까 자신만의 어떤 그런 커그니션과 그 다음에 정서, 에펙트, 그 다음에 액션, 이 세 개를 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좀 조절을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조절이 잘 되면은 이제 자기 주도적인 학습도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 약간 이런 이야기도 많은 연구문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는 또 다양한 그런 어떤 시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캐스트와 코노라는 선생님께서 탑다운 자기조절과 바텀업 자기조절, 그리고 볼리셔널 스트래티지 라는 이 세 가지의 어떤 그런 주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뭐 내용 자체는 좀 익숙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아는 내용일 거예요. 어쨌든 탑다운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위에서부터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이제 어떤 지향하는 그런 전략, 흥미, 가치, 기대 보상, 이런 것들이 동기를 이끈다는 거고, 바텀업은 이제 학생들이 경쟁하고 사회적 관계를 이루고 보상에 대한 기대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절하는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볼리셔널 스트래티지는 학습의 의도를 유지를 하고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어떤 필요한 메타 인지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보 처리 이론에 비한다면 여기에 뭐 과제 확인, 계획 수립, 전략 실행, 그 다음에 재순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기 조절이 가능하려면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컨디션, 인지적
그런 어떤 인지적 학습, 그리고 또 인지적 자원,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자료를 탐색하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이 좀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교사는 제한된 시간에 학생들의 반응을 해석하고 좀 피드백을 또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피드백에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담화에 관련된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관심 있는 부분들은 좀 찾아서 조금 더 읽어보시면서 좀 형성평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여러분 안녕.